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을 만나보시기 전에 오늘 함께 하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 벤처스 강동석 부사장님, 그리고 KB 인베스트먼트의 김종필 대표님,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유승은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날카로운 피드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 쇼케이스 오늘 발표 시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5분간 진행하실 수 있고요. 5분이 지날 경우에는 발표를 중지해 주셔야 되고 곧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라서 아마 더 긴장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국내 최초 엣지 응용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및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하는 회사 딥엑스가 첫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엑스 김노원 대표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저희 지구에 있는 전자기기 개체수가 700억 개가 됩니다. 이 700억 개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몰려 있고, 저희 회사는 이 700억 인간 개체수의 10배인 700억 개 디바이스에 AI 반도체를 집어넣어서 AI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딥엑스가 AI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초지능 사회로 한 단계 더 진보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여하고자 한국에서 AI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4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리즈 B 210억을 저희가 투자 유치했고요. 지금까지 AI 반도체 관련 특허를 한 80개 정도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다고 하는 인공신경망 프로세서 NPU는 CPU, GPU 대비해서 AI 연산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이 10분의 1 정도로 추측되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열 발생량이 작아서 소형 디바이스에서도 쓸 수 있는 AI 하드웨어 플랫폼이 됩니다. 202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80조 원의 시장이 형성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엣지,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인퍼런스 시장들이 열릴 것인데, 저희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AI 반도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데모를 준비해 봤는데요. 5만 장의 오픈 데이터셋의 영상을 인식하는 그런 데모를 준비하였습니다. 보시는 저 빠르게 바뀌고 있는 화면은 5만 장의 오픈 데이터셋 데이터가 영상이 저희 NPU의 연산 처리 끝내서 어떤 객체들, 뭐 고양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있는지를 맞춰내는 데모인데요. 저렇게 너무 빠르다는 게 뭐냐면 저희 NPU의 연산력이 엄청나게 우수하다는 것이고, 1000분의 1초에 영상 한 장의 AI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더 의미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두 개 같은 화면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화면은 4년 전 정도의 가장 소타에 해당하는 AI 알고리즘이었고, 오른쪽은 객체를 인식하는데 현재 세계 소타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엄청난 인식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AI 지능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전성비인데요. 전력 성능비인데 저희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가 이미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1초에 1테라번, 2테라번의 연산을 하는데 1와트 정도를 소모할 때 저희는 10 톱스 퍼 와트, 1와트로 10테라에 해당하는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NPU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졌다고 하는 세계 최고 기술은
전성비가 세계 최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신에 나온 AI 알고리즘을 구동시킬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이고, 세 번째는 그 알고리즘의 AI 인식률을 거의 그대로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세계 최고로 할 수 있으면 AI 반도체에서 세계 최고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이 기술로 기반해서 이 보이시는 6가지 더 많은 응용 분야에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네시스 H, L, M이 나오는데요. 그 제네시스는 저희가 창세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AI 반도체로 엣지 디바이스의 이제 세상을 연다라고 생각해서 내부 코드명이 제네시스인데, 세 가지로 그 AI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우리 기여할 거다. 시작으로 저희가 사업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보이시는 건 60개인데 저희는 80여 개 이상의 AI 반도체 관련 특허를 구성해 왔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였는데도 정말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심사위원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 이게 처음 발표신데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서 계시면 저도 일어나야 되나요? 예, 편하시게 그냥 DBX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요. 관심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AI 관련돼서 그걸 당연히 반도체 필요할 거고요. 계속 저희 투자자들 관심 갖고 지켜볼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서 뭐 이 짧은 시간에 저희가 어떤 코멘트 드린다는 것보다 저는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또 260억의 펀딩을 성공적으로 해내시고 또 향후 사업을 위해서도 달려가시는 거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고요. 지금 상용화 단계로 가려면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렇게 상용화까지 이끌어내는데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더 필요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상용화 단계는 내년에 이제 칩이 세 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나오고, 하나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마지막 파이널 결정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선단 노드를 사용해서 세계 최고의 전성비는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FPGA 가지고도 저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성비만 증명해내면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 그래서 정성비 수준이 이제 잘 아시는 미틱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요. 사업화를 하려면 제 생각에는 사업화하기 위한 개발 비용은 앞으로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하지만, 저희 회사는 이제 칩을 팔기 때문에 이걸 핸들링하는 비용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아마 다음번 투자 유치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뭐 IPO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자금도 자금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해줄 고급 어떤 인력들, 특히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급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왕에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라도 이제 뭐 구인 구직과 관련돼서 좀 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이제 최첨단 기술의 이 인력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제가 있었던 실리콘밸리보다 한국이 훨씬 더 열악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래도 저희가 몇 개 나라를 제외시키고 나면 한국이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료로 생각하는 것은, 동료로 이제 모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보는 비전하고 합의가 일어나야 되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 세계 최고를 도전한다는 거를 받아들인 분들, 또 원하는 분들은 오시면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혹시 뭐 여기 청중도 계시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유관 단체 계시거든요. 혹시 조금 더 지원이나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죠. 뭐 저희가 현재 많이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00개 기업 만났고 고객사로 200개 기업하고는 뭐 좀 더 우리 온라인 잘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20개 기업하고는 POC나 칩이 나와서 하는 POC나 칩이 나오기 전에 하는 POC를 지금 다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고객사 되시는 분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최근 이제 스타트업이 붐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그걸 장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몇 가지 생겨서 저희가 뭐 보다폰이라는 것 보다폰과도 POC를 하고 BMW하고도 POC를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기관에서 도와주셔서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심사위원분들께서 화이팅도 해주시고 좀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딥엑스 대표자분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발표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기업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율주행이 굉장히 핫한데요. 세계 최초로 라이다 하나만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하는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뷰런 테크놀로지입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런 테크놀로지의 대표 김재강입니다. 뷰런은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라이다 센서에서 들어오는 포인트 분포를 기반으로 저 초록색과 같이 차선을 검출하고 주변 장애물들을 모두 검출합니다. 장애물이 차인지, 트럭인지, 사람인지, 그리고 이륜차인지 이런 종류들을 분류해내고 그들의 속도 등 움직임 정보를 예측해내서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한 인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에이다스 측면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주행 편의 기능을 위한 전방 차량을 검출하거나 컷인 차량을 검출하는 등을 수행을 하고 더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요소들을 검출합니다. 왼쪽 위와 같은 횡단보도라던가 오른쪽 위와 같은 터널, 왼쪽 아래의 가드레일, 그리고 오른쪽 아래와 같은 이정표 프리스페이스와 같은 정보들을 검출해서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요소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뷰런은 라이다 인지 솔루션을 차량 양산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다음과 같은 덕목들을 만족을 하며 개발되었습니다. 그 덕목들은 크게 안전성, 적용성, 높은 성능입니다. 먼저 안전성 측면에서 에이다스나 자율주행은 라이다의 단순히 학습된 정형화된 객체만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검출할 수 있어 안전성을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뷰런의 솔루션은 단순히 학습된 객체뿐만 아니고 학습되지 않은 비정형의 객체까지 검출 추적이 가능해서 왼쪽과 같이 돌발 장애물에 대한 대응을 하고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운데와 같이 적용성이 있습니다. 차량 양산을 위해서는 차량용으로 검증된 칩, 프로세서에서 동작을 할 수 있어야만 양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뷰런의 솔루션은 르네사스 TI와 같은 차량용으로 이미 양산되고 있는 칩에서 동작 가능한 유일한 솔루션으로서 양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높은 성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데이터상에서의 성능이 아니고 시스템, 필드에서 자율주행까지 연동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을 보유하여야만 합니다. 뷰런은 세계 최초로 라이다 하나만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하고 그 높은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뷰런의 테스트카에 라이다 한 대만을 이용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다음과 같이 전방 차량의 속도를 예측을 하고 그 속도가 실제 차량 속도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다음과 같이 컷인이나 컷아웃 차량들을 검출을 해서 내 차량, 테스트 차량을 자동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전방에 이제 터널이 있을 때 터널을 검출을 하고 터널 내부에서 GPS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방에 느린 차가 있을 때 자동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를 하고 그리고 앞지르기를 수행을 해서 교통에 원활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라이다가 차선을 정말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이 차선을 검출하고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수준까지도 분류를 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서도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듯 뷰런의
안정된 높은 성능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능의 이식성이 높은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자율주행 플랫폼들, 고정물에 장착되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을 넘어서 무인 선박이나 배달 로봇,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라이다를 필요로 하는 POC들을 통해 다양한 회사들과 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라이다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라이다가 표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뷰런이 설립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간 기술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시스템 적용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 라이다 자율주행 면허, 올해의 AI 기술 선정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저희의 첫 상업화 버전 출시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양산성을 갖춘 라이다 솔루션으로서 라이다 솔루션의 표준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라이다 하나만을 쓴다는 거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저희도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시장의 성장성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게 되는 자동차 회사들은 극한의 안정성을 또 요구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제반 저희 다 알고 있다시피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언제 따라올 거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는 굉장히 스타트업 자체도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요. 과정에서 회사가 이러한 것들을 아까 POC를 여러 개 하신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자율주행차 이전에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회사 지금 원라이다로 이렇게 이 정도를 이루어오셨는데 지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적응점에 대한 POC는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차량 양산 관련해서 실제 접목이 되는 거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험도 있고 사람의 목숨이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 보니까 되게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과 연관이 되는 OEM이나 티어1들과의 POC를 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POC라던가 혹은 트럭 군집주행에 들어가는 인지 솔루션에 대한 POC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 아까 소개드렸던 배달 로봇이라던가 무인 선박이라던가 이런데 다양한 무인 이동체에 적용되는 라이다 솔루션에 대한 개발 그리고 라이센싱 등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IoT 솔루션도 만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버티는 과정들 그리고 매출을 점점 끌어올리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면서 또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같이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라이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운영 시스템에 집중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장점, 하나의 라이다로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저희가 라이다 센서 하나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한다는 게 그걸 가지고 양산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양산이 됐을 때 안전을 위해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모든 센서가 융합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라이다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저희 측면에서 이제 시스템 단에서 검증을 하고 육성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다른 자율주행 회사나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와 달리 이제 양산성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차량 회사들은 모듈 단위의 양산을 하게 되고 모듈 단위의 검증들을 통과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양산성을 갖추는 것이 되게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에 양산된 칩셋이라던가 이미 검증된 이제 환경에서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제 타사 대비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라이다 하나로 강조하시는 그 이유에는 아마
이 솔루션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과 아울러 실제 이제 라이다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자체 차량 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가를 약간 뭐 포기하면서 뭐 안정성을 조금 또 같이 포기할 거라든지 약간 그런 안정과 비용의 이제 두 사이가 굉장히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그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실제 이제 라이다 하나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세 개를 쓰더라도 뭐 전체 패키지 원가 측면에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뭐 더 좀 고민할 부분이 많다든지 더 강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솔루션 입장에서는 하나를 쓰건 멀티라이다를 쓰건 그런 거에 대한 검증들은 이미 다 해놓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크게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가격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라이다가 타겟으로 하는 시장 자체가 레벨 3 이상의 실제 자율주행으로 불릴 수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레벨 3 이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OEM이나 티어 1들도 이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지가 점점 이제 제조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현재까지 비싸다고 생각되는 이런 센서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양산이 여기까지만 답변을 점점 드려야 싸질 될 것 걸로 같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네, 비런 테크놀로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나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음 기업은 물류 IoT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제품의 출고부터 도착까지 모든 물류를 관리하고 데이터 로그와 최적화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올인원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윌로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윌로그 대표 배성원입니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온도 기록을 조작하든지 혹은 백신을 상온에 노출시켰던 이러한 불투명함으로써 생긴 큰 피해들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많은 기업들의 경우를 봤습니다. 부패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물품을 움직일 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서 설정된 데이터 값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관리하는 물류계의 블랙박스 윌로그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로그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걸 스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관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사용 방법도 참 간단한데요. 그런 아까 보이셨던 이런 하드웨어를 차량에 부착한다든지 혹은 생산물에 동봉을 하게 되면은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설정된 시간값 동안 온도, 습도, 조도, 충격 등에 대한 데이터 값을 계속해서 센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센싱된 데이터 값은 그 저희가 개발한 이제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이제 QR 코드로서 변환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상에 띄워주게 되는데요. 최종 소비자라든지 검수자가 그 QR 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 값으로 이 물류 유통이 되어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떠한 ERP 시스템을 썼던지 간에 그러한 그 윌로그 솔루션과 인티그레이션 됐을 경우에 이게 참 통합적인 물류 유통 이력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5cm짜리 작은 디바이스 안에 스마트 물류를 담았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차별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장치를 읽기 위해서 특별한 뭐 어떤 장치라든지 혹은 소프트웨어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핸드폰만 있으면 되고 특별한 교육이 없이도 누구나 스마트한 물류 이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설정된 데이터 값, 설정된 모듈 값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값에 대해서 결과 리포트를 바로바로 출력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 가지고서는 뭐 어디다 공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유통에서 이제 다루었던 그런 오프라인상에서 종이로 다루었던 이런 출하 증명서들을 모두 다 디지털 전환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왜 이게 이슈가 생겼는지, 언제 이게 것들이 상했고 충격이 가해져서 깨졌고라는 것들을 그 마이크로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요. 또한 윌로그는 기존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데이터 조작이라든지 해킹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윌로그는 이러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유통 물류 트래킹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1,570억 달러, 2022년에는 1,090억 달러로 연평균 38.1%씩 성장하는 아주 거대하고 아주 빠른 그 시장입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이렇게 내륙 지방의 큰 지역의 주요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 등도 국제 물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 아시아권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윌로그는 콜드체인은 물론이고 평상시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자 하는 어떠한 분야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공유드리면 2020년 10월에 그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던 사태가 국내에서 한번 좀 크게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많은 백신들이 폐기 처분되는 사태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백신을 이제 그렇게 된지도 모르고 유통됐던 백신을 맞으셔서 많은 부작용들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입법이 하나 되었는데요. 이런 생물학적 제재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특수한 그런 용기 함 안에다가 전자감지 장치를 무조건 넣어야만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록되는 데이터들을 2년간 보관을 해야 한다가 입법으로 들어가졌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행이 2022년 1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1월 달부터는 모든 바이오 백신 물류, 유통, 제조, 생산 업체들은 무조건 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구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윌로그는 현재 지금 3PL과 그 의약품 쪽에 굉장히 많은 집중들을 하고 있습니다. 윌로그는 법인 설립 한 달 반 만에 좋은 투자사들로부터 시리즈 A를 좀 펀딩을 마무리하면서 로켓에 연료를 채워갔습니다. 또한 팁스라든지 스마트 센서 R&D 등 다양한 R&D를 통해서 그 기술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나가고 있고요. 저희 고객사와 파트너들은 투명한 물류 흐름을 위해서 저희 미션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물류의 기준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윌로거들도 정말 끊임없이 성장을 갈구하면서 미친 듯이 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IR을 듣고서는 혹시나 저희 아이템에 흥미가 느끼셨다면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윌로그는 회사와 소비자가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 A부터 Z까지 모든 물류의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윌로그인 윌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서 작업 없는 디지털 전환과 또 빅데이터 분석으로 물류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의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재밌는 아이디어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가 유사한 케이스로 미국의 그 IoT 기반의 물류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는 쌈싸라 같은 모델을 지향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바코드를 자동 생성시키는 그 하드웨어와 관련된 그런 독특한 아이디어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펜딕스로 좀 더 장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윌로그를 사용하는 분들은 그런 이제 본인들이 유통 물류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안전한 물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좀 이미지 브랜디적인 부분으로서 좀 많이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그 콜드체인만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는 이력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소비자군들을 많이 나눠놨고, 그리고 그 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런 컨설팅 같은 것들도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렇게 OTQ라고 디바이스 정리한 저희 이런 QR코드 형태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그 USB 형태라든지 혹은 이제 3G LTE망 형태라든지 다양한 통신망 방식으로서의 그 디바이스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디바이스들로 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RFID는 뭐 이렇게 단방향성으로 이제 뭐 통신의 온도만 가능하다, 뭐 그런 특별한 장치가 필요하다든지, 혹은 NFC 방식으로 해서 스캔을 해야만 한다든지, 혹은 블루투스 형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혹은 지하로 내려갔을 때 그런 데이터가 끊기지는 현상과 페어링 끊기는 현상들, 그럼으로써 데이터 누락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결국에 A에서 B로 운반할 때 보면은 1000개 중에 한두 개의 물건이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다시 백으로 A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는 물건을 이제 분리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A에서 B로 도착을 해서 B 단계에서 나오는 이제 노티들만 정확하게 준다면은 물류 관리에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니즈를 바라봤을 때는 따로 막 이렇게 뭐 별다른 통신망 없이 잘 안전하게만 오면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으로서 저희가 이러한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하나에 얼마 정도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나 물류비에서 차지한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구축하는 그런 기업들마다 그런 환경값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니즈들이 많아서 바이오 에디션으로서 빠져서 저희가 모델별로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업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충분히 좀 구축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제 윌로그 대표님은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물류의 기준을 만드는 윌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또 다음 스타트업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TV 광고만큼 온라인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URL만 넣으면 1분 만에 광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파이온 코퍼레이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쇼핑몰 제품 URL만 넣으면 1분 만에 멋진 영상 광고가 만들어지는 AI 서비스 Vcat 대표 정범진입니다. Vcat은 저희 팀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저희는 10년 전에 구글보다 먼저 모바일 광고 플랫폼 카올리를 출시했고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도 시켰습니다. 저희가 10년간 광고 기술의 발전 현장에 있었는데 광고 소재는 유독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작업으로 제작합니다. 특히 영상 광고 제작은 중소형 사업자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이를 AI로 해결하려 합니다. 지금은 영상 광고 시대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 이미지에서 영상으로 바뀌고 틱톡, 유튜브 영상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는 제품 페이지를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고객이 이미지보다 짧은 영상에 더 집중하기 때문인데 이런 10초 영상을 만드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영상을 제작하려면 모션 그래퍼라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대행사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시간도 2주가 넘고 제작비는 수백만 원이나 들지만 광고 효율이 낮다고 이를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중소형 사업자에게 영상 광고는 큰 부담입니다. 이제 Vcat이 이러한 부담을 해결해 드립니다. 쇼핑몰 사장님들은 1분 내로 단돈 10,000원으로 수십 편의 영상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습니다. Vcat은 아주 간단합니다. 피팅 영상 편집하기는 패션 브랜드가 이미 촬영했던 그 영상을 활용합니다. URL로 만들기는 상세 페이지 주소만 입력하세요. 좋은 A컷을 찾고 편집하고 제작하는 것은 AI가 다 알아서 합니다. 피팅 영상 편집하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패션 브랜드는 이미 촬영했던 30초짜리 모델 영상 하나만 업로드하세요. AI가 상의, 치마 등을 구별하고 모델의 움직임과 방향을 분석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장면으로 영상을 완성합니다. 피팅 영상 하나만으로도 여러 용도, 다른 느낌의 마케팅 영상 수십 편이 제작됩니다. 쇼핑몰 사장님은 옷의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풀샷 영상이나 옷의 상세 디자인을 강조하는 클로즈업 영상을 상세 페이지에 올리면 됩니다. 마케팅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다양한 효과가 포함된 화려한 스타일의 영상을 SNS에 올려보세요. Vcat을 통해 제품이 더욱 풍성해져서 고객이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세 페이지로 만드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패션뿐 아니라 어떠한 쇼핑몰 사장님이든 상세 페이지 주소만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페이지 내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추출하고 영상에 어울리게 고르고 자르고 편집하는 일은 AI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에디터에서 이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AI가 각각 사진에 어울리는 텍스트도 골라놨고 심지어 광고 문구로 변환까지 했습니다. 쇼핑몰 사장님은 URL 하나로 모든 마케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할인 행사를 강조하던가 실제 고객 리뷰를 활용한 광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3D 이미지 등을 통해 각종 행사 메시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형 사업자를 타겟합니다. 시장 내 동종사들은 대부분 스탁 템플릿을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조차도 어렵습니다. V캣은 광고주의 에셋을 AI가 대신 분석, 편집, 제작까지 합니다. 주관식 문제였던 영상 제작을 객관식으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V캣은 SaaS 방식으로 국내외 커머스, 호스팅 사업자들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 쇼핑, 틱톡, 브랜드 등과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은 언어 장벽이 없기에 국내에서 광고 성과를 입증하고 빠르게 해외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50조 영상 광고 시장이 저희의 무대입니다. 쇼핑몰 사장님들, 디자이너가 없어도 편집을 몰라도 V캣과 함께 누구나 영상 광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만들고 어떤 제품이 고객에 반응하는지 데이터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 수준의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심사위원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예, 너무 흥미롭게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그 제품이나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흥미로움뿐만이 아니라 그 연쇄 창업하셨던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그 좀 뭐 예년에 비해서 점점점 창업의 열기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연쇄 창업하신다고 하는 거는 어떤 그만큼의 열정이나 이런 부분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기회를 빌어서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연쇄 창업가로서 한마디 좀 더 해주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확실히 5년 전, 7년 전에 제가 그땐 직접 창업한 건 아니지만 투자를 다녀보면은 지금 훨씬 이 시장에서 스타트업들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도전 정신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대한 응원이 훨씬 높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 사업이고 이 프로그램도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리소스들이 시장에서 이 밸류를 높일 수 있다고 믿음이 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과 5년 전하고 지금도 크게 다른 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창업에 도전하시기를 응원드리고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5년 전하고 비교하면 좋은 인재를 구하는 게 훨씬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저희 외에도 더 빠르게 자라나는, 더 빠르게 성장하는 로켓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서 함께 리소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현명하고 스마트하고 짧고 단기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상거래 패션 사이트를 하나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지금 패션 쪽에서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프로덕트로도 저 부분이 확산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피팅 영상은 사실 패션을 타겟하고 있어서 패션의 모든 페이지가 다 영상으로 바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AI가 편집해 주는 걸로 어프로치하고 있고요. URL로 만들기는 패션에 전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가 네이버 쇼핑하고 협업을 시작했는데 네이버 쇼핑 내에는 패션 사업자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은 거기에 있는 많은 타겟 카테고리군의 사업자들이 그들의 상세 페이지가 되게 우리나라 상세 페이지 길고 여러 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걸 압축적으로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영상을 넣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URL을 만들기는 말씀드렸듯이 전혀 패션에 국한된 페이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디자이너의 인건비가 높거나 퀄리티가 낮은 국가에서 더 밸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글로벌하게 동시에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보이는데 혹시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해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거라서 전 사업에서 국내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못 해봤던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걸 타겟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SaaS 방식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나 브랜드 자체도 일본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패션 몰들을 영상으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던져주셨고 저희 역시 그뿐만 아니라 쇼피나 쇼피파이나 아마존이나 그들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들 안에는 수많은 셀러들이 동시에 같은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내에서 그들의 플랫폼 내에서 영상이 자동으로 제작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
그건 AI로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건비의 차원하고 다른 속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 AI가 작동이 되게 되면 이게 표준화된 템플릿이 다양하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뿌려지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디자인 팀이 하는 일은 글로벌하게 되게 핫한 브랜드에서부터 성장하는 브랜드들의 영상 템플릿을 다 리서치해가지고 그 중에 템플릿화하는 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는 사람의 리소스가 꽤 들어가고 그 영상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안에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그 민감도가 기대했던 것만큼 높진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떤 모델이 들어가냐, 어떤 텍스트가 달리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는 유사한 템플릿, 성과가 좋은 템플릿에 대해서는 AI가 자동으로 베리에이션을 치는 것까지를 고려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카테고리별로, 광고의 목적별로 그 안에 있는 워딩이나 이미지나 배경들을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파이어 감사합니다.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쇼핑몰 상세 페이지가 다 영상으로 바뀌는 거 아닐까요? 네, 다음 기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정말 요즘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벼의 겉껍질이는 왕겨로부터 합성 화학 물질을 대체하는 첨단 바이오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AM 폴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화면 보시면 저희 나올 겁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요. 네, AM 폴리에 대해서 짧게 한번 홍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관계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저희 지금 발표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발표를 잘 못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환경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버려지는 폐자원으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에 대해서 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서 해주시면 발표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폐자원으로 신소재를 만들고 신소재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듭니다. AM폴리 대표 노상철입니다. 35,616톤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입니다. 이에 64개국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이에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옥수수와 같은 바이오매스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를 만들고 있고 나무로부터 추출한 펄프를 가지고 종이 패키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4,100만 명이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2초마다 축구 경기장 넓이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종이, 우리가 과연 친환경 소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AM폴리는 원재료 자체를 줄이는 것이 진짜 친환경 기술이 아닐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림 자원이나 식량 자원이 아니라 버려지는 폐자원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고 AM폴리가 보유한 나노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첨단 신소재인 나노셀룰로즈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노셀룰로즈를 이용해서 포장재,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강하고 가벼운 새로운 생물의 플라스틱인 셀루스틱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생물의 플라스틱 대비해서 강도를 무려 20% 높였고요. 원재료 사용량을 20%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11주 만에 완벽하게 분해되고 우리는 유럽으로부터 생분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물론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AM폴리의 셀루스틱으로 원재료 사용량을 20% 저감하게 되면 하루에 7,122톤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동차 46,000대, 생수병 4억 개를 생산할 수 있고 30년간 소나무 4만 그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재를 이용해서 다른 산업, 화장품, 잉크 쪽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점도 조절제를 만들었는데요. 일본 경쟁사 제품 대비 점도는 16%, 제품의 순도는 72%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점도 조절제 대비해서 동일한 농도에서 3배 이상의 성능을 가집니다. 즉 적게 사용하고 좋은 물성을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 가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18%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로 2050년도에는 식량 자원의 수확이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체육과 배양육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비싼 가격과 긴 제조 시간은 상용화의 한계로 잡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소재를 이용해서 배양액 활성도는 80% 올리고 배양액을 30%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스캐폴드를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 소재는 밀도감을 높여서 기존의 대체육의 한계인 식감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M폴리는 폐자원으로부터 첨단 소재를 만들고 품질을 높여서 원료를 줄이는 진정한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소재는 제품화를 통해서만 본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재를 개발하고 이 소재를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위드, 신세계푸드, 호로 인더스트리와 같은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6명의 박사와 4명의 석사급 인력과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독일 바스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새로운 박사를 초빙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재는 실험실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소재가 아닙니다. 소재는 제품화되고 양산을 통해서 시장에 뿌려져야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202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스케일업을 통해 원가를 저감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서 2025년에는 3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혁신 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AM폴리 대표 노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타트업 분들은 역시나 이 세상을 좀 더 좋게 바꾸고 싶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렇게 굉장히 한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하실 때 저희는 일단 리스펙트 하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커머셜라이제이션 되는 과정들에서 이제 또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시겠죠. 지금 일단 저희 일단 투자자들의 눈에서 보면은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보여주셨는데 실제 상업화되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 얘기하셨는데요. 그래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어느 정도이고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그게 뭐 캐펙스랄지 인적 구조랄지 해서 전체적인 리소스는 어느 정도 필요하실지 한번 설명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재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는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재는 실험실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실제 양산으로 가고 제품화됐을 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스케일업을 하고 양산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 기업하고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재 기업으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꾸준히 테스트를 하고 개발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는 좋은 제품을 통해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사실은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파트너들과 계속 양산화의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되는 거고요. ESG 저희가 말로만 얘기하는데 이런 스타트업 중에서도 ESG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 좋은 기업이 있다는 거 다시 알고 갑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다시마 추출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왕겨나 커피 박으로부터 셀룰로즈를 추출해서 그걸 첨단 소재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플라스틱 병과 배양육에 들어가는 스캐폴더나 이런 거는 상당히 하나는 식용으로 먹게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일반적인 소비재에 있는 것이어서 그게 같은 재료에서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나오는 건가요? 원래 제가 메디칼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소재라는 게 원료만 친환경이어도 되나
공정도 친환경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 플러스 안정성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개발 초기에서부터 생물학적 안정성, 즉 의료기기나 식품에 적용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준의 공정을 개발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생물학적 안정성을 포함해서 환경 독성까지 모두 다 테스트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기반으로 물론 패키지뿐만 아니라 실은 식품도 결국은 직접적으로 인체에 닿지는 않지만 그 포장재가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품 포장재나 의료용, 그다음에 대체육에 들어가는 식품까지도 다 적용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짧게 네. 질문 드리면 저희가 이 포장재를 바꾼다는 것이 그 부분이 그냥 민간 수요자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법적이라든지 물론 ESG 때문에 이런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있습니다만 혹시 뭐 포장재 하나 바꾸는데도 뭐 법이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거리가 있는지 간단히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아마 얼마 전에 이제 일회용 포장재에 대해서 친환경 마크를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기사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규제적으로 친환경, 생분해성 포장재나 생분해성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우리나라엔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결국은 친환경 포장재를 만들어도 법에서 그걸 지원받지 못하고 그걸 분해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규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소재는 생분해 플라스틱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원재료의 양을 저감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커버해서 정책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AM폴리 대표님께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기업은 요즘 핫한 핀테크 관련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및 기계학습 신용 모델을 활용해서 저신용 비은행 고객에게 저비용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플펀드 컴퍼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중금리 시장을 혁신하는 피플펀드 컴퍼니의 김대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신문이나 뉴스에서 중신용자, 중금리 대출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중금리 시장은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좀 어려우신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수치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의 10명 중에 4명은 사실 중신용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길 가다가 보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중신용자에 해당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중신용자들을 위한 대출이 바로 이 중금리 대출 상품인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들인 은행들이 이런 중신용자들을 많이 공급하고 대출 상품을 많이 공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은행은 약 20% 정도의 중금리 대출 공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나머지 80%가 이금융권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사실 전체 비중의 50% 이상의 대출이 저축은행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축은행을 통해서 공급되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바로 금리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의 금리는 평균적으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7% 정도 되고요. 사실 이 대출 금리는 상당히 살인적이라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금리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케이블 TV나 TV에서 보는 다양한 광고들의 비용들이 녹아들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이 부실률의 문제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에서 3등급 정도 되는 고신용자들의 평균 부실률, 한마디로 돈을 안 갚는 분들의 비중은 약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신용자 혹은 고신용자까지 올라가게 되면 평균 5에서 6% 정도 가까이 되는
부실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고신용자 대비 약 3.6배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높은 부실률입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 위한 대출들도 사실 중금리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인터넷 은행들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요. 중금리 대출을 금융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사실 같이 따라오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충당금이 올라간다거나 비용이 올라가고 건전성 지표가 안 좋아지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피플펀드는 2015년도에 창업을 해서 2016년도부터 대출을 시작해서 지난 5년간 이 중금리 시장에서 대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의 성과를 오늘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플펀드의 부실률은 2.4%로 피플펀드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 100명 중에 약 2.4% 정도가 부실이 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혹은 저희의 대출의 퍼포먼스가 넷으로 9%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저축은행 대비 약 3분의 1 수준의 부실률입니다. 두 번째는 연체율입니다. 30일 이상 돈을 안 갚는 고객들의 비중을 봤을 때 현재 잔액 기준으로 약 1% 수준의 고객이 연체 중이게 됩니다. 이 수치는 이금융권과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일 뿐더러 은행과 대비해도 높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피플펀드가 취급한 고객의 52%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중신용자에 해당됩니다. 사실 저희는 이런 성과를 경쟁사랑 비교했을 때는 더욱더 자명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리 대비 연체율로 봤을 때 피플펀드는 일반적으로 비례하는 선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난 아웃라이어로 위치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고, 저희 경쟁업권인 온투업자들과 그리고 다른 금융사 대비도 독보적으로 낮은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피플펀드는 지난 5년간 만약에 리스크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가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희 피플펀드의 넥스트 목표는 스케일업입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당국의 승인을 통한 라이선스 확보가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한 업입니다. 따라서 피플펀드는 내년부터 다수의 금융기관들의 협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스케일업하고자 합니다. 보통 네, 사람을 위한 보통이 아닌 여기까지 금융 시간 피플펀드였습니다. 관계상 감사합니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이제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모습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지표로서 지금 낮은 연체율과 부실률에 대해서 중신용자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지표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뭔가요? 네, 아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어떤 시크릿 소스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사실 저희 피플펀드의 평가 모형이 왜 좋고 평가 모형을 어떻게 해서 잘 만들었는지는 사실 하루 종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 방식보다는 결과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평가 결과치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사실 모든 금융기관도 이 결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머신러닝도 도입을 했고 AI 기반의 다양한 평가들도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저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금융권 대비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더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성과가 아마 방법을 좀 더 증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봐요, 그거 안 가르쳐 준다니까. 사실은 이제 리스크 관리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다음 챌린지가 이제 스케일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여러 형태의 금융 그룹 인티티가 모여 있는 금융 그룹에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와 스케일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예. 스케일업과 관련돼서 또 고민스러우실 게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까지 누적으로 약 1조 원 정도의 대출을 했는데요. 사실 금융기관과 아직 비교할 바는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가 컸을 때도 과연 이 리스크 지표를 유지할 수 있는가는 저희가 항상 받는 질문이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고객들 중에서 사실 저희가 대출을 내보내는 고객은 약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90%는 대출을 안 내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승인을 하고 대출을 못 내보내는 고객도 약 3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못 내보낸 30%의 고객을 지난 5년간 저희가 그 신용평가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데서 대출을 받았을 때 성과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저희 리스크 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도 보고 그래도 좀 좋은 뉴스였기 때문에 집중은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스케일업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온라인 투자업 등록이 네. 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등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예상 밖으로 많은 업체가 등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 특히 또 개인 대출을 많이 하시는 경쟁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강조해서 우리는 그들과는 뭐가 다르다. 네. 예, 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두 가지가 차별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리스크 관리 지표에서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장 점유율, 잔액 기준 관점에서 개인 신용 대출에서 약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아닐까라고 감히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이트 넘치는 심사를 함께 해주신 소프트뱅크 벤처스 강동석 부사장님, 그리고 KB 인베스트먼트의 김종필 대표님, 스톤브리지 벤처스의 유승훈 대표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정말 혁신적이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었고요. 앞으로 이 쇼케이스는 3일간 알림 1간과 2간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